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온 라오스 사람들은 매우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독실한 불교 국가의 특징 중 하나일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라오스는 남성들이 성인이 되기 전 한 번은 출가하여 불교 수행에 참여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민은 성실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유명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라오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라오스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들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빈곤을 극복하고자 한국으로의 취업과 유학을 꿈꾸는 젊은 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이루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라오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사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오스의 폰사반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삶이었지만 아버지가 비엔티안에 있는 한국 하청업체에 취직이 되면서 저희 가정은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엔티안에서 저는 나쁘지 않은 유소년기를 보내며 성장했어요. 사실 폰사반 외곽 지역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열악한 학교 시설과 선생님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도 받기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다행히 비엔티안으로 넘어오면서 아버지가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시며 그러한 아버지 덕분에 저는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이러한 삶의 질의 향상은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한국 회사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리 잡히며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한국에 대해 아주 좋은 인식이 강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될 수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서 유학도 하고 또 취직까지 해서 살기를 바라셨죠. 아버지는 한국인들과 친하게 지내며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오셔서 저에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고 저 역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었는지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저희 가족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니 돈이 한두 푼 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이런 미래를 위해 라오스에서는 거의 개념이 없는 저축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시며 돈을 모아 오셨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에 바빠 그마저도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떻게 비용적인 것을 해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 회사의 한국인 직원분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신 결과 한국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통과가 되면 1년간의 어학 교육과 4년간의 학부 과정에 대해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통과가 되어 저는 마음 놓고 한국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며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아버지는 가난한 삶은 아버지까지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운이 좋아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며 저를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키워주셨지만 행운은 거기까지였어요. 라오스의 삶은 여전히 여유가 없었고 임금에 비해 높은 물가로 인해 희망적인 상황이 아님을 몸소 겪으며 살아오셨기에 그런 고단한 삶을 저는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도 해서 한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될 수 있으면 라오스로 오지 말고 한국에서 살기를 부탁하셨어요. 사실 그런 대화를 할 때만 해도 한국과 라오스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저를 밀어내는 것만 같은 아버지의 말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부모님을 벗어나 타국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비엔티안의 국제공항도 처음 가본 것이었기에 엄청 좋다는 생각에 깜짝 놀란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문화 충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항의 압도적인 크기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청결이 매우 우수했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공항 화장실에 들어서서는 더욱 놀랐는데요.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웠고 화장실 안에는 너무 많은 버튼으로 인해 한참을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충격을 받다니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저는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는데요. 버스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풍경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찔하게 높은 건물들 틈으로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도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수많은 고급 차량들, 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참 멋있었습니다. 그러한 풍경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더욱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정신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으나 늘 그랬듯이 금전적인 부분은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내주시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상담센터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일주일에 25시간 이내라면 아르바이트가 허용된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한국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서 한국어 토픽 4급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에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곳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는 시간이 지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여러 가지 먹거리를 공짜로 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떨 때는 1+1 행사 상품을 구매해서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 나머지 하나는 저를 챙겨주시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타국에 와서 마냥 힘들 것만 같았던 생활에 이렇게 여러 한국분들의 따뜻한 배려로 순조롭게 잘 정착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한국의 편의점 도시락은 라오스의 음식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참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를 손쉽게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배워나가며 어느덧 일한 지 3주 정도가 되었을 때 월급날이라며 급여를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대략 얼마를 받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돈을 줄까 생각하며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통장에 7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국 돈으로 70만 원은 라오스에 계신 아버지의 2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거든요.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한국인 친구들은 이렇게 벌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쉬며 말해왔지만 라오스에서는 훨씬 더 적게 버는데 그에 반해 먹거리나 물가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서 사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만 해도 생활비가 탈탈 털려서 저축은 꿈도 못 꾸는 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도 최근 들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까요? 찾아보면 저렴한 식사도 많고 특히나 생활용품점 같은 곳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동네마다 곳곳에 있어 저희같이 유학 온 외국인들처럼 자잘하게 구매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1,000원, 2,000원 하는 돈으로 품질도 아주 쓸만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니 아껴서 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껴 생활하고 나름대로 저축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더군요. 라오스의 빈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을 한두 달 정도 경험하고 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배우고 취직까지 성공한다면 충분히 한국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요. 한국에서 저 같은 빈곤한 유학생들에게 해주는 배려만큼 꼭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저를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히 보내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원하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안정이 된다면 저희 부모님들도 한국에 모시고 싶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것이 귀화이든 외국인 신분이든 말이죠. 최근 라오스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하는 중등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 한류 열풍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막연하게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 청소년들이 있다면 시간 날 때마다 한국어 공부를 틈틈이 해놓기를 추천합니다. 한국이 라오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인생 도약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홀로 유학을 오게 되어 새로운 꿈을 품게 된 사화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